부산이 인천 기준 오른쪽은 타이트하게 잡고 있지만 그를 위해서 왼쪽은 완전히 비워뒀기 때문에 여기서 이명주가 반대로 넘겨줄 수만 있다면 인천은 여기에 있는 이동률이나 이주용을 통해서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인천이 부산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나 고전을 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경기력에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방향성 자체는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 그런 시스템 자체는 꽤 명확하게 잡혀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먼저 저번에 인천은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소개되지만 공격 시에는 좌우 풀백들의 위치를 다르게 만듦으로써 변칙적인 3백을 만들고 여기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온 김건희의 전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전체적인 틀 자체는 비슷했는데 한 가지 달라졌던 부분도 있었어요. 바로 왼쪽 풀백으로 나온 이주용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이주용이 마냥 센터백 라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의 변칙적인 3백 밸런스가 아니라 4백 밸런스처럼 보이는 그림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경기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움직임을 통해서 부산의 압박을 뚫어낼 그림 자체는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경기 장면을 통해서 보면 이게 상당히 직관적으로 보였어요. 지금은 박경섭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당장은 이주용이 센터백 라인에 머무르는 3백 밸런스를 취하고 있죠. 이들 앞에 두 명의 중미가 위치하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부산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 수비 시에 5백을 세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방에선 이 5명이 압박을 가하는 식이었어요. 인천도 후방에 5명이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동등한 그림이 됐죠. 이들이 당장은 모두 중앙에 밀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약간 측면에 있는 김건희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이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선수가 김건희를 잡으러 갔습니다. 위치상으로 김건희의 전술적 마크면은 이 선수가 담당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룰 게 없는 상황인데 주목할 건 여기에 있는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었어요. 지금 그림대로라면 이들의 전술적 마크면은 각각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중미가 민경현을 잡고 오른쪽 윙어가 이주용을 잡는 식이 되겠죠. 하지만 인천이 김건희한테 볼을 내준 직후의 모습을 보면 오른쪽 중미가 민경현을 버린 채 뒤로 쭉 하고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민경현은 오른쪽 윙어가 중앙으로 좁혀서 대신 잡아주는 그림이 됐습니다. 이건 인천이 한쪽 측면으로 볼을 돌렸기 때문에 공이 있는 이쪽 측면에서 수비 숫자를 하나 늘림으로써 인천의 전개를 보다 수월하게 막겠다, 이런 부산의 의도 때문이에요. 이주용이 있는 측면은 공이 없는 구역이니까 여기를 담당하는 선수를 빼서 공이 있는 지역으로 추가 투입시키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최승구가 주변에 볼을 줄 곳이 마땅치가 않은 그림을 맞이하게 됐죠. 다만 여기에서 부산한테도 문제가 되는 곳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민경현이 있는 곳인데요. 다른 선수들의 상황과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죠. 보시면 다른 곳은 부산의 마크맨들이 모두 인천 선수들의 앞을 막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민경현만은 마크맨이 뒤를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민경현의 앞을 잡고 있던 마크맨이 지금 뒤로 빠졌고 그걸 대신하는 선수가 원래는 이주용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경현한테 볼이 투입된다면 민경현은 전방을 바라본 채로 앞으로 달리면서 전개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보다 앞에서 이명주와 그 마크맨이 있기 때문에 이 패스길이 열리지가 않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명주가 앞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이 됐어요. 이명주가 앞으로 가면서 그 마크맨도 같이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민경현한테 향하는 패스길이 열리게 되었고 실제로 최승구로부터 볼을 잡은 직후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에 공간이 열린 상황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용이 있던 공간을 부산이 버렸기 때문에 여기로 찔렀다면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천은 여기에서 반대편의 공간, 이주용이 있는 곳으로 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최승구가 있는 지역은 아까부터 부산이 많은 숫자를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뚫고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백패스를 하게 됐고 인천은 이주용이 확보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었죠. 이 장면도 비슷했어요. 부산은 기본적으로 중앙을 잡고 있고 인천은 오른쪽에 있는 김건희한테 볼을 넘기게 됐는데 그에 맞춰서 부산의 왼쪽 윙어가 김건희를 잡으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최승구가 있거든요.
부산의 왼쪽 윙어가 김건희한테 붙기 시작하니까 김건희가 이 최승구한테 볼을 넘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와는 다른 점이 하나 보이는데, 아까는 부산의 측면 수비수가 올라와서 최승구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승구를 잡으려면 필연적으로 이 왼쪽 중미가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니까 이명주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고, 그래서 최승구가 이명주한테 볼을 넘기면서 전개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와 비슷한 그림이 되었어요. 부산이 인천 기준 오른쪽은 타이트하게 잡고 있지만 그를 위해서 왼쪽은 완전히 비워뒀기 때문에 여기서 이명주가 반대로 넘겨줄 수만 있다면 인천은 여기에 있는 이동률이나 이주용을 통해서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딱 봐도 확보된 공간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상당한 여유를 가진 채 볼을 앞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 좋은 기회까지도 잡을 거라 기대할 수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부산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오른쪽으로 이어나가면서 왼쪽에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볼을 다시 뒤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선수들의 플레이에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경기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인천이 부산의 수비 방식으로부터 전개를 꾀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만들어냈었고, 왼쪽에 있는 선수들, 특히 이주용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움직임까지는 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문제는 여기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아쉬운 점이 명확한 데다가 개선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들에선 이 점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날 바람이 좀 지나치게 강하게 불었던 게 이런 횡패스를 좀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만든 것뿐일 수도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